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강화했는데 정부의 대책이 약발을 받은 걸까요? 11월부터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규제 대책의 골자와 서울 집값 하락에 미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수영 기자. 네. 9.13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대출을 조인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안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2주택자는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한 경우에만 각 지역별 LTV와 DTI 범위 안에서 집 한 채당 1억 원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각 지역별 LTV와 DTI 한도 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규제 지역 안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나게 될 텐데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보통 이제 시가의 7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10억 원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라면 보통 7억 원이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으면서 시세와 가깝게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일 경우 이 반영률이 50% 미만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새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내야 하는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이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야 합니다. 국토부가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새해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중에 2.1%인 약 2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20만 명, 즉 4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더 이상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네, 어려워졌습니다.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젠 빚내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후반을 넘어서 4%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대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일단 11월 첫째 주에 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둘째 주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 3구는 10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접어들었는데요. 10월 넷째 주 강남 3구가 떨어지자 그 다음 주인 10월 마지막 주에 용산구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부터는 일명 마용성이라 불리는 성동구와 마포구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강남 3구 집값은 평균 0.16% 떨어졌습니다. 자, 미쳤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이 이렇게 상승세가 꺾인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도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대출 규제 같은 강력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책이 나왔고 금리 인상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다급했던 구매 심리가 대기 수요로 좀 안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집값 고공행진 기세를 꺾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네.